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테슬라 팬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델 E 아니면 모델 Q라고 불리던 그 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 거의 성배처럼 여겨졌던 프로젝트였거든요. 진짜 서민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전기차, 그게 바로 이 차의 목표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름이 좀 애매했다는 거예요. 팬덤에서는 모델이나 모델 Q라고 불렀지만 정작 테슬라 경영진은 그냥 25,000달러짜리 차 혹은 더 저렴한 모델이라고만 불렀어요. 공식 이름을 아예 안 정했던 거죠. 이 차의 콘셉트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교외에 사는 평범한 가정집 주차장에도 부담 없이 세워둘 수 있는 그런 입문형 테슬라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초저가 해치백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 차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살짝 엿볼 기회가 있었어요. 테슬라 마니아로 유명한 다미닉 BRNK MN이라는 분이 X의 콘셉트 이미지를 올렸거든요. 이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정말 작고 통통한 느낌의 초소형 차량인데 디자인 언어는 확실히 테슬라의 주니퍼 리프레시 이후 모델로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보여요. 팬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런 디자인에 25,000달러라는 가격까지 붙는다면 정말 완벽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실제로 세상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2024년 초에 내부적으로 이 차량의 생산 계획을 전부 접었다고 알려졌거든요. 조용히 아무 발표도 없이 말이죠. 대신 회사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틀어졌습니다.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 그리고 그걸 위해 아예 새로 설계한 사이버캡, 여기에 로보틱스 사업까지 회사의 무게중심이 확 옮겨간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대중들이 기대했던 건 조금 다른 그림이었어요. 테슬라가 기존 라인업보다 작고 저렴한 미니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를 내놓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거든요. 이 모델 2% 젝트는 커뮤니티에서 몇 년째 계속 추적되던 화제였고, 심지어 주주총회 실적 발표 때마다 주주들이 꼭 한 번씩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거죠. 개발 초기 소문으로는 모델 2가 그냥 모델 Y를 조금 작게 줄인 버전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더라도 가격을 확 낮추는 쪽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정말 저가형 신차를 하나부터 10까지 새로 만든다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들, 그 중에서도 비아디 같은 회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입문형 전기차들을 전 세계 시장에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25,000달러짜리 소형차를 만들어서 이익까지 남긴다는 건 사실상 엄청난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자율주행 쪽이죠. 사실 이 분야는 테슬라가 이미 다른 경쟁사들보다 한참 앞서 있던 영역이기도 했고요. 25,000달러라는 기준선 자체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테슬라는 진입장벽을 낮출 다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 경영진이 저가형 전기차를 언급하는 일이 꽤 잦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25,000달러짜리 모델이 생산 라인에 올라가는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략은 완전히 달랐어요. 새로운 소형차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차량 라인업에서 살을 빼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스탠다드 후륜구동 버전의 모델 3와 모델 I였습니다. 지난 가을에 출시됐고 지금은 그냥 모델 3RWD, AWD, 그리고 모델 YRWD, AWD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입문형 모델 3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저렴한 차로 36,990달러라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긴 하죠.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25,000달러라는 기준선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럼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초저가 소형차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는 소문이 딱히 없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이번 봄에 새로운 SUV를 슬쩍 언급하긴 했어요. 미니밴보다 훨씬 멋질 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차는 도시명 해치백과는 완전히 다른 소비자층을 겨냥한 차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25,000달러짜리 소형 전기차 계획 자체는 멈췄지만 그 밑바탕이 됐던 엔지니어링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델 2% 젝트가 취소될 당시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이 저비용 플랫폼 자체는 계속 활용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지는 차가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로보택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계속 이렇게 말해왔어요. 사이버캡이 있으면 25,000달러짜리 차 자체가 아예 의미 없어질 거라고요.
실제로 이 무인 주행 프로젝트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정식으로 양산이 시작됐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 공장이 원래 모델 2를 생산하기로 했던 바로 그 장소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오스틴 공공도로에서 양산형 사이버캡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조작 장치 자체가 아예 없는 차량으로요. 최종 검증 단계에 있는 차량들이 사람 개입 없이 실제 도로를 계속 주행하며 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건 정식 출시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미래에는 꽤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머스크는 예전부터 사이버캡을 언젠가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할 거라고 언급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조 비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사이버캡이 본의 아니게 원래 25,000달러짜리 차량이 이루려 했던 목표를 대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초저가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밝혀진 바로는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게 차세대 FSD 컴퓨터인데 이 부품은 아직 테슬라의 일반 양산 라인업에는 적용되지 않은 최신 사양이거든요. 그만큼 원가 부담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도 만약 테슬라 팀이 이 생산 원가 문제를 정말로 풀어낸다면 이 자율주행 2인승 차량이 한때 꿈꿨던 저렴한 패밀리카의 정신적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25,000달러 프로젝트, 그러니까 모델 E와 모델 Q가 어쩌다 사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사이버캡이 어떻게 대신하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업계의 뒷이야기들 계속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